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시대입니다. 잠깐만요. 저희 프로그램을 자화자찬을 해보자면요. 다양한 연령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그게 아니겠어요. 예. 시장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하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듣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은 역시나 IT입니다. 그 원픽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맞아요. 얘기잖아요. 다들 아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말고 그 다음 픽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IT 반도체만 내 종목을 다 몰아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종목군이나 업종군들을 요새 또 많이 찾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이라든지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시간에 그 다음 픽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할게요. 예,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도현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와는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되는데 이따가 딩동쪽 문이 열리면 그때 살짝 긴장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인기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역시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그 말을 해서 그런지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쏠리고 있는 메이지온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HLB 생명과 이런 종목주들이 오늘 장에서 검색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급등하고 있는 AJ네트워크스나 세경하이테크, MC넥스, 정유주, IT와 또 부품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장에서 안시드앵커의 원픽은 과연 어떤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시드앵커. 오늘의 인기 있는 종목은 정유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업황 악화의 우려로 한 해 동안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점으로 한 번 더 꺾였고요. 내년에 유가 반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에 김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12월 들어서 최근 정유주들이 V자 반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SOL도 반등, SK이노베이션도 V자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GS 칼텍스를 가지고 있는 GS, 현대 오일뱅크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첫 번째 모멘텀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2달. 맞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 위축에 짓눌려 있었던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이제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나요? 증권과 정유업계에서는 낙폭이 그동안 과했다라고 하면서 내년 실적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이제 써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모멘텀 IMMO 2020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실가스와 산성비 저감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쓰고 있는 황함유량을 낮춰야 합니다. 선박 연료유에서 3.5%에서 0.5%까지 낮추는 게 골자인데요. 해운사는 따라서 기존 선박유를 저유황유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유사들이 이런 새로운 먹거리를 놓치지 않았겠죠. 앞다퉈서 이 저유황유 생산시설 투자를 늘렸고요. 전문가들은 내년 경쟁 성적에 따라서 시장 순위까지 바뀔 수 있다.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가 질비해서 그런가요? 12월 들어서 반등을 해내고 있는 대표 주자 SO일도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보입니다. 특히 4분기는 IMMO 2020을 앞두고 선주문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감을 키워도 되는 시점 같습니다.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모멘텀에 한번 베팅을 해볼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탑픽은 또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보시죠. 참 정유주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물론 뉴스가 좋게 나오면 정유주들에게도 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국내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유가도 국제유가인데 정제마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쪽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저도 꼽자면 IMO 2020인 건데 이게 실제로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끌고 왔지 사실 이것도 좀 미지수거든요. 정유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지금 정유주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한 각각 한 10% 정도씩 다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미중 그 무역 마찰이 1단계 합의를 이루었던 점과 그리고 내년에 좀 신흥국의 경기 회복이 조금 예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제 마진이나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특히 원유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온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이제 정유주들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역시 정제 마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정제 마진의 지금 상황을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이 BEP 손익분기점이 정제 마진이 4달러에서 5달러 정도가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최근 10월에 4.1달러를 기록을 한 이후에 11월에는 0.7달러 그리고 12월에는 0.1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0달러를 찍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정제 마진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IMO 2020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역시 정제 마진이 돌아서는 것을 좀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결과적으로 마침표는 정제 마진에서 이게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단기적으로라도 본다면 정유주 중에서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종목이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그나마 그래도 4분기에 그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향폭이 가장 큰 거는 SK이노베이션이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배당주에 관심이 높은 시즌이잖아요. 역시 대표적인 배당주로 정유주들이 꼽히고 있어서 배당으로서도 좋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정유 쪽으로만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더 다른 정유주들보다 전통적인 정유주들보다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면 정유주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평가를 들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가격대 혹시 좀 산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그다지 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월부터 IMO 2020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내년 이후에 이 정제 마진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뚫고 상승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안 하셨지 저는 그러면 매도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해서는 글쎄요. 차치하고 나중에 좀 정제 마진 회복되는 거 보면 그때 다시 한번 종목 전략과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 좀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MC넥스입니다. 요즘에 뭐 스마트폰에서 트리플이든 쿼드 카메라는 거의 이제 기본으로 달려오고 있다 보니까 뭐 모듈이나 카메라 뭐 관련해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주가도 한 1년 사이에 한 3배
뛰었더라고요. 그렇죠.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실적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중에 근데 내년 이후에도 이 카메라 사실 모듈은 점점 채용되는 양이 각 분야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확대되면서 채용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적 성장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이 릴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MCNS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카메라에 달리는 거죠? 혹시 자동차에도 달립니까? 그렇습니다. MCNX에서? 네, 그게 바로 포인트라고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 MCNS가 스마트폰의 비중이 거의 7, 8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전장 비중은 10% 정도, 매출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요. 이 성장폭은 다른 스마트폰보다 전장의 성장폭이 내년에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그 자율주행차 관련 글로벌 굴지 기업들과 예.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제품들이 가시화되면 여태까지 카메라 그 모듈 업체들이 봤던 그 밸류에이션에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조금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좀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이 폭이 컸는데요. 네. 조금 지금 그래서 진입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정을 받으면 진입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장 쪽으로도 비중만 졌지 사실 근데 자동차에는 한 평균 12개 이상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달리면.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역시 더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드디어 긴장하셔야 될 네. 그 타임. 네. 어떤 질문이에요? 쳐다보면 아찔해지는 차트 같습니다. MCNX가 올 한 해 들어서 179%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한 단계 레벨업 운운하시는 걸 보니까 매수 관점이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3배 가까운 상승 가능한가요? 올해 3배 주가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 내년에 3배 상승한다고는 감히 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이 10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도 뭐 이 정도의 이익 성장은 아니지만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거를 보면 목표 주가를 약 뭐 시장 밸류보다 좀 낮게 한 퍼 7배 정도, PER 7배 정도로 목표 주가를 잡고 하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시장 이 전장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해 주신 그 뉘앙스에서는 기대감이 있는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손절가도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네, 지금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예. 좀 조정받아서 진입을 하시면 1단계로 저는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한 9천억 정도 1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전장 부분이나 또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도 시총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천억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원, 주가가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업사이드 꽤 매력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MCN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표 주가 6만 원, 네. 시총 9천억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6만 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높아요. 손절가도 근데 집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한 3만 원 정도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예. 일단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MCNX에 대해서 자신감이 비춰집니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이렇게 전략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MCNX에 대해서 굉장히 뭐 긍정적인 전략을 해 주셨는데 글쎄 오늘
신고식은 제대로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한 종목에서 띵동 2번 나오는 게 흔치는 않은데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에요? 업황을 좀 확장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카메라 모듈주 안에서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많이 오른 MC넥스도 있지만 아직 더 오를 게 많아 보이는 LG 이노텍, 덜 했던 파트론까지 굳이 3개 종목 중에 순서를 좀 매겨주신다면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정말 1등은? 쉽지 않네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벤더이기 때문에요. 예, 아이폰 출시와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MC넥스를 특별히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전장입니다. 그래서 네. 전장 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좀 부각이 되면서 파트론이랑 그 주가 상승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어떤 사업군에서 어떤 사업 비중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차장님께서는 역시 전장 부품 쪽으로의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또 전장 관련한 종목군들이 또 있으니까 기회가 됐을 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2개 딩동지옥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세경 하이테크도 보도록 할 텐데 여기도 업종군 자체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이제 폴더블 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다른 비슷한 수혜주들이 많이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가 유독 더 뭐 관심 있고 혹은 잘 나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별히 세경 하이테크를 지금 폴더블 관련주로서 특별히 세경 하이테크만 MC넥스처럼 특별히 좋게 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오늘 특히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폴더블 관련 부품주, 뭐 대장주라고 하는 KH 바텍이나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한 2주 동안 빠졌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슬슬 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세경 하이테크가 지금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상승 랠리를 하는 가운데 무증을 했습니다. 예. 그 무증 물량이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물량이 지금 매도로 나오는 물량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급등한 주식이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물량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실 4분기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조금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조정 받고 있는 이유들도 간단히 나왔는데 역시 뭔가 애매한가 봅니다. 또 띵동을 올렸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4분기 실적 저조 말고도 뭐 숨겨진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캐고 싶긴 한데 그거는 그냥 뭐 제 사견이니까요. 넘어가고요. 무증도 그럼, 있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럼 이 조정을 기회로 매수하자는 얘기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 조정이 언제요, 일단 그럼? 조정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주간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슬슬 저는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만 원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도 내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4천억에서 매출이 4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한 500억 이상을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폴더블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그 인더스트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그 성장 기대감이나 또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 업체들을 보셔야 되고 세경 하이테크는 특히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샀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진입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삼성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러면 목표 주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목표 주가는 1단계로 좀 약하게 잡았습니다. 시총 6천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예. 5만 2천 원 정도 1단계로 보고 있고요. 네. 예, 손절가는 2만 9천 원. 예.
10,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목표 주가 52,0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메리츠중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도현정 차장 그리고 오늘따라 유난히 적극적이었던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